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 부분이 또 가장 궁금해 하시잖아요. 아,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박스피를 좀 가다가 그래도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락 시기가 대표님 언제예요 하면 지금 최근 경기는 불황이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우리 저희 주식시장에 보면은 네. 코스피는 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런 걸 보고 아니다 이거 지금 좀 위험해. 거품 곧 터질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의 이 주식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시장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유행에 민감해서도 안 되고 지금 오른다고 해서 내가 전 재산을 다 넣을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내릴 거라고 해서 투자를 안 하실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게끔 풀어나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기와 지수가 선행하고 후행하기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 제가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한 28, 9부터 지금 거의 한 14년 넘었죠? 14년 동안 경기가 좋다라는 말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지금 45살 갔죠. 그러네요. 정말 그렇잖아요. 항상 안 좋다. 네, 항상 안 좋다 그랬어요. 경기가 좋았을 때는 좋았다는 이야기를 딱 했을 때는 언제냐면 2004년도부터 2007년도 때까지 조선업이 호황을 하고 반도체가 이제 세계 시장에 진입을 하고 그때 현대차도 뭐 유럽으로 수출되고 그때는 경기가 좋다는 말이 많았어요. 근데 그 서브프라임 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경기가 좋다는 말은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럼 경기가 안 좋으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식을 안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또 그 사이에서도 또 맞아요. 분량이 꽤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경제를 보고 경기를 볼 때는 그냥 지수만 바라는 거예요. 산업 지표라든지 생산물 지표라든지 뭐 GDP 지표라든지 뭐 이런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실 투자로 이어나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걸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내려가던 환율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던 금리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한다 해서 변할 게 없는 시장에 내 시간을 많이 투여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 봐요. 왠지 그런 지수를 좀 알면 내가 한 발 앞서서 행동해서 조금이라도 그 대응을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그게 이런 그래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수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지수만 보고 기준점을 지수 하나로 뒀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남의 말을 점점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어 하고 내가 세운 기준으로만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진짜 동공부예요. 그게 진짜 본질을 찾아나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종목에 너무 민감해 하지 마시고 누가 나와서 이게 좋다, 이게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또 흘러가고 또 새로운 종목이 나오고 새로운 종목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주식을 할 때는 대응과 선택의 영역을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선택하지 않고 한 종목 사놓고 물려가지고 계속 물 타고 비자발적 장기 투자하고 뭐 이러니까 주식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다 하는 거고. 근데 실제로 소액으로 포트폴리오 바꿔가면서 그렇게 벌써 그때 촬영한 지 2달 됐잖아요. 네네. 벌써 저희 카페에서 이거 시나리오대로 매일매일 일지 쓰고 포트폴리오 바꿔가면서 하는 사람들은 질문이 달라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야기했던 기준대로 2천억이 넘는 거래대금이 터지고 섹터로 만들어지는 주식들 최근에도 LG전자, LG이노텍이 2천억 터지고 본인이 매수 설정을 다 하고 내가 보니까 매수하고 나서 한 일주일 안에 안 오르면 이거는 내려올 확률이 많더라. 이렇게 이제 공부로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일주일만 보유했다가 반을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기의 시나리오를 점점 더 하는 거예요. 제가 세운 기준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내 실력이 쌓이는 건데 그냥 계속 2천억만 터지면 사놓고 가만히 있고 또 2천억 터지면 사놓고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거저 먹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물고기는 잡아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진짜 일시적인 수단밖에 안 돼요.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행동해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하시면서 포트폴리오 변경하고 매매 일지 쓰고 내 생각 정리하고 그 과정을 3개월만 하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의 요지처럼 불황이다, 뭐 나중에 뭐 폭락이 나온다. 폭락이 나오면 지수 보고 폭락이 나오면 손절하면 되고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안 가면 대응해주면 돼요. 그게 끝인 거예요. 그 이상의 영역을 예측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지수 하나만 보고 내가 세운 시나리오대로 가면 그냥 매매를 하는 거고 시나리오대로 안 가면 손절하는 거고 그래서 100만 원으로 10만 원이라도 벌 줄 알면 그러면 1억 넣고 1000만 원 버는 거예요. 100만 원에 10만 원 버는 거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100만 원으로 10만 원을 계속 못 벌면 100만 원으로만 잃으시면 돼요.
그러면 공부가 되고 손실은 크지 않고 나의 성장은 있지만 나의 경제적 손실은 없는 거죠. 그렇게 잃지 않는 성장을 하셔야 돼요. 그럼 현재 지금 지수가 지금 2,590, 2,600을 아직 못 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맞아요. 이 정도의 지수면은 네.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쉴 수도 있고 이런 게 좀 다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단기적인 거지.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또 하락을 하고 있을 그렇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시간차가 있으니까. 네, 시간차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전에도 알려드렸지만 지수가 간다 안 간다의 판단 기준을 저는 삼성전자와 지수를 비교해서 본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파이가 커요. 삼성그룹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삼성전자랑 또 하이닉스랑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반도체 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강할 때는 지수가 오르고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약할 때는 지수가 빠지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라는 판단을 저는 삼성전자로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또 더더욱 궁금한 건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가장 궁금해 하시잖아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박스피를 좀 가다가 그래도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하락 시기가 대표님 언제예요 하면 뭐 1, 2년 안에는 큰 하락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박스권을 갔다가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박스권을 가다가 하락 쪽으로 비중을 두시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제가 하락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주식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제가 상승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주식 하실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고 하는 금액의 30%는 하락이든 상승하든지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 상승하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30%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수익을 계속 줄 거예요. 확률상 더 높아지니까. 그걸로 수익을 보면 돼요. 그냥 끝. 근데 만약에 하락을 하면 70%의 현금으로 하락에 대한 대응을 하면 돼요. 그러면 또 끝! 좋은 거고. 그럼 상승해도 좋고, 하락해도 좋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현금 비중을 좀 늘려서 다음 시장을 좀 준비하는 것도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지금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뭐 아파트 뭐 10채 들고 있는 사람 다 들고 있나요? 잘하시는 분들은 몇 채 팔고 현금 보유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 팔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뭐 아파트 10채까지 들고 계셨던 분들이 지금 뭐 10채를 전부 다 팔고 100% 들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항상 그 시장에 발을 담가놓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야지 이게 그 흐름을 더 흐름도 관심 있게 보고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 오를 때도 대비를 할 수 있으니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식시장도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주식은 계속 다 100% 현금을 들고 있으면 안 되고 다 사야 되고 내가 있는 여유력 자금을 다 끌어와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자꾸 주식을 다른 투자물에 비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반대로 주식이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곳이에요. 사이클이 가장 자주 나오는 곳이기 변동성도 때문에 너무 투자물만 부동산은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이 한 6, 7년, 하락 사이클이 2, 3년, 보합 사이클이 한 3년 이렇게 해서 상승 사이클 한 번만 잘 보고도 끝까지 먹을 수 있으면 빨리 크게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주식은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오르고 하락장이 길어질 때는 뭐 4년, 5년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을 더 포트폴리오를 잘 나눠서 해야 되고 오히려 주식을 더 진입장벽이 높다는 쉽게 뭐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적은 돈으로 진입장벽이 낮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부동산보다 훨씬 객수가 적어요. 맞아요. 접근성은 되게 쉬운데 맞아요. 이걸로 성과를 낸 사람은 주변에 솔직히 오히려 부동산으로 성과 낸 분들은 그래도 한두 분씩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주식으로 번 분은 저는 진짜 이렇게 출연자분들 외에는 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반드시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에서 그렇게 크게 돈을 버는. 그런데 그걸 딱 인정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찬스가 생기냐면 내가 은행 금리 이상의 수익은 주식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전환을 하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 자산이 100억, 200억 넘어가면 부동산 투자 수익률 그렇게 높진 않아요. 상가 투자해봐도 저도 건물 관리를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100억대 건물 지금 뭐 투자 수익률이 뭐 3%대밖에 안 나와요. 근데 주식은 내가 만약에 잘 하게 돼서 1년에 한 20%씩 이렇게 수익 낼 수 있으면 부동산보다 훨씬 큰 파이프라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접근하면 주식은 너무너무 편하고 쉬운 그리고 재밌는 경제 공부도 되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 수익률도 올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만 살짝 덜어내면 되는 건데 그 욕심을 못 덜어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처음 시키는 게 100만 원으로만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덜어내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먼저 되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 스텝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한두 종목 몰빵해가지고 내가 적금 덜 든 거 다 주식 사고 계속 들고 있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럼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도 현금 보유를 좀 늘려놓은 상태신가요? 저는 주식 자산에 지금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20%도 저한테 금액은 크죠. 한 20억 정도 되니까. 근데 그쵸. 기준이 다르니까. 네, 근데 언제든지 위기가 와도 상관이 없고 언제든지 뭐 하락을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고, 그리고 제가 처음 월부에서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제가 한 달에 버는 수익에 네, 98% 이상은 오로지 투자로만 버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5년이 지나고 나서는 지금은 주식과 투자 수익률이 반반이에요. 주식 투자 수익률이 수익금이 제 전체 수입의 반,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얻는 수익이 반. 그래서 더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지고 더 편하게 다른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편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주식을 하나의 내가 파이프라인으로만 삼는다, 그런 마음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아야 되는 그런 시기다. 네,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임해야 할 시기는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이버도 제가 이때부터 봤었거든요. 이때 네이버도 2천억을 돌파를 하고 양봉이 나오고 네네네. 시장을 이겼죠. 그죠? 그러네요. 그죠? 5월 초에 네. 지수는 여기 있고 4월 중순에 지수는 여기인데 네네. 4월 중순의 지수보다 어때요? 올랐어요. 네이버가 올랐죠. 네. 오, 이겼네. 그죠? 자, 그러면 요 봉을 봤어요, 내가. 네네. 자, 어디서 사시겠어요? 좀 어렵지 않나요? 아까보다. 좀 어렵네요. 자, 여기 사시겠어요, 일단? 아니요. 여기는? 더 내려. 좀 더 위로. 네. 그 정도. 이 정도? 네. 자, 손절은? 손절은 네, 그 정도. 여기 최저가보다 좀 더 아래. 좀 더 아래. 네. 자,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네. 맞네요. 오. 그죠? 만났네요. 그죠? 자, 이렇게 막 하다가 떨어져버렸어요. 저기서 또 손절해야 되죠. 혼자해야 되죠. 좋은 종목은 매수할 기회를 자주 안 준다라고도 표현하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가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빨리 가는 게 좋아요. 빨리 간다는 게 어떤 의미죠? 개미들한테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준다라는 거예요. 금방 왔다 금방 간다라는 거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가 이 주식을 이만큼 끌어올리려고 그래. 근데 내가 얘를 이만큼 내렸다가 요만큼 끌어올리려면 여기서 누가 팔아야 돼요? 끌어올린 사람이 팔아야 되죠. 네네네. 근데 여기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면 내가 여기까지 끌어올릴 때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파는 걸 다 받아줘야 되죠. 돈이 엄청 많이 들겠죠. 근데 내가 요만큼 딱 내릴 때 여기 샀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손절하게만 만들고 바로 여기까지 올리는 게 가장 베스트죠. 이게 상식인 거잖아요. 네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식을 대입하면 돼요. 상식을 대입해보니까 내가 매수하고 있는데 계속 안 가네? 내가 매수했는데 자꾸 내가 매수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네? 그러면 반쯤 팔아버리는 것도 좋아요. 왜냐? 안 좋은 종목이 되거든요. 저는 이거를 썩은 우유라고 표현해요. 썩은 우유? 네. 새로운 우유는 매일 나와요. 근데 굳이 냉장고에 계속 썩은 우유를 쌓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내 계좌에 썩은 우유들이 마이너스 나 있는 종목들이에요. 좋은 종목들은 빨리 가요. 내 매수 기회를 잘 안 줍니다. 이게 똑같네요. 부동산도 똑같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도가 높고 좋은 단지들은요, 그 투자 기회를 잠깐 줘도 얼른 올라가 버리거든요. 맞아요. 주식이나 투자나 다 똑같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같은 거예요, 사실. 주식 잘하는 사람 중에 부동산 잘하는 사람 꽤 많아요. 이렇게 대형주들은 이게 되게 많아 보이는 봉인데 3%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실제로도 내가 매수하고 한 3% 구간 정도 반등이 나오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팔 수 있었던 사이클도 사실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하면서 익혀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자리나 뭐 이런 자리 좀 내려오면 또 반등이 조금 나오겠지만 이 자리에서 손절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딱 손절 라인 정해줬던 이것도 걸어놓으면 되겠네요. 맞아요. 손절하면 몇 프로 손해 날까요? 3%. 그러면 나 나중에 여기 3%에 손절해야지만이 나중에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여기서 다시 산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산다든지 이런 기회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3% 먹으면 결국 또 복수전 한 거죠. 네네. 그러면 또 다음 종목이 또 나오니 그 종목에서 또 계속 수익을 내면 돼요. 네이버는 이 당시에 시장을 이기고 있었는데 카카오는 시장을 이긴 흔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겼죠. 그럼 하려면 이 시기에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럴 때 한다면 손절 라인 잡아놓고 손절하면 되죠. 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안 오잖아요. 봐봐요. 그럼 이 사이에 왔던 수없이 많은 또 아까 찾았던 종목들이 있었죠. 우리가 뭐 포스코도 있었고 LG전자도 있었고 그 수많은 것들이 했으면 그걸로는 수익을 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종목을 손절 안 하고 그냥 버티고 그냥 남의 말 듣고 이제 카카오 다시 가네 이런 소리에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자, 여기 아까 우리 배운 거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여기 시장을 이겼네요. 거래대금 얼마 더였죠? 1조예요. 아, 1조. 네, 1조. 1조 더였어요. 자, 이봉이 나왔어요. 그럼 어디 사시겠어요? 여기 사면은. 여기? 여기? 오케이. 자, 그럼 손절은? 여기 밑에? 네, 거기 여기? 아, 오케이. 자, 요것도 돼요. 요 방향도 좋게 잘 요걸 보신 거죠? 근데 봐봐요. 여기 기간은 되게 짧고, 여기 기간은 되게 길죠? 좀 더 긴 박스권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좋은 거예요. 네, 좀 더 긴 박스권이 좋은 거예요. 그 원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답이 나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뭐 여기서 위에서 샀으면 이렇게 내려왔네요. 그죠? 그리고 아래는 사실 오지는 않았네요. 왔네. 오고 이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아래 박스권을 샀으면 뭐 이런 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카카오는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네, 오히려 지금 자리는 지수가 회복하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자리인 것 같은데 근데 뭐 이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었다라는 거죠. 지수는 계속 오르는데 얘는 계속 빠지는 기준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럼 나는 안 하면 끝인 거예요. 그건 관심이 없죠. 이런 것 같아요. 기준을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오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맞아요. 종목을 정해놓고 기준을 갖다 붙이려고 하면 안 돼요. 붙이는 거야. 얘는 왜 안 오르니? 맞아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언급을 저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상승장에서는 그럼 반대로 오를 때는요. 모든 기준이 다 맞아요. 이거는 실적이 좋고 오케이. 성장성 좋고 오케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오르니까. 근데 하락장에서는 막상 그러면 뭐 사야 돼요?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해요. 근데 저는 대답할 수 있어요. 시장을 이기는 종목. 찾으세요. 나오니까. 이런 게 진짜 공부라는 거예요. 남을 따라 하는 공부가 아니라. 그래 여러분들 그나마 지금 온라인으로 쉽게 듣잖아. 나는 오프라인으로 가서 들었다고. 전국 방방곳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버스 타고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너무 좋잖아요. 배울 수 있는 공간도 너무 많고 또 양질의 투자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가치 투자부터 단기 매매, 뭐 시장을 바라보는 방법 이런 거 너무 좋은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 같아요.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이게 귀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셔가지고 1대1 네. 과외를 받는 느낌이어서 그렇죠? 저는 꼭 해보겠습니다. 네, 제발. 특히 그 구독자분들은 꼭 이 방법을 3개월 정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들어보고 느끼는 게 종목의 사랑에 빠지면 안 되겠다. 절대 굳이 하는 방법을 모르면 종목에 집착하게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의 말에 의존하게 되고 시장 상황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를 배우기 시작하면 굳이 이제 이거 안 해도 다른 종목을 스스로 찾을 수 있으니 기준이 있으니까. 맞아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으니 그런 기준점을 가르쳐 주는 게 그리고 그 기준점이 남들도 할 수 있는 기준점. 그러니까 지수 뭐 돈 주고 보는 건가요? 아니요. 공짜로 볼 수 있잖아요. 차트 돈 주고 보는 건가요? 공짜로 볼 수 있잖아요. 그 누구한테는 차별적으로 정보가 가나요? 또 시장이 이기는 그 종목을 또 찾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 차별적이지 않잖아요. 공평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 가격이고 누가 봐도 그 차트고 맞아. 이렇게 접근을 하면 주식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거예요. 단기 매매에 있어서. 근데 또 요즘 보면은 뭐 이제 모든 종목들이 막 오르는 게 아니라 네. 몇몇 종목들이 정말 눈에 띄게 네. 오르는 게 그런 게 눈에 보여요. 네. 특히나 뭐 엔비디아 같은 이런 거는 맞아요. 뭐 올해 테슬라. 거의 180% 넘게 네. 오르고 뭐 시총도 뭐 반도체 기업 최초로 1조 달러를 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테슬라도 지금 바닥을 찍고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엔비디아랑 이 테슬라 여기에 또 이제 관심 갖고 기대를 거는 분들이 많으신데 맞아요. 이런 분들한테 또 어떤 이야기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미국 주식 안 합니다. 네, 전 미국 주식 안 해요. 한 번도 했다는 소리 한 적이 없거든요. 어디에서도. 그래서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알고는 있죠. 뭐 엔비디아, 반도체, 뭐 테슬라, 전기차 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한데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그 국내 주식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거나 국내 주식에 관련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거 하나는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미국 주식은요, 여러분 투자를 할 때 엄청 유명하고 시총 엄청 큰 거 배당 엄청 많이 주는 것만 하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잣대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똑같아요.
삼성전자 투자하고 현대차 투자하고 뭐 LG전자 투자하고 큰 데만 투자하면 돼요. 잣대를 똑같이 두면 국내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하긴 우리가 해외 주식을 할 때는 1등 진짜 잡주 안 사잖아요. 아니 미국 주식도 여러분 상패 나가는 주식 많고요. 마이너스 90% 엄청 많아요. 마이너스 75%, 60% 엄청 많아요. 근데 미국 주식은 그런 거 안 건들면서 꼭 왜 국내 주식은 그런 거 건들려서 국내 주식은 안 좋네. 국내 주식은 부정적이네. 국내 주식 횡령 매입이 많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전 모르겠어요.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 미국 주식의 잣대로 건들면 아무 종목도 하면 안 돼요. LG화학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급등하고 폭등하고 10배, 20배 단기간에 올라간 거 따라잡아서 고점에서 물려서 내려올 때 역시 한국 주식이 이래서 안 좋아. 잣대를 다르게 두고 시장을 평가를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을 안 해요. 굳이. 그러니까 한국 주식에도 좋은 기업을 할 거면 한국 주식에도 그렇게 할 거고 안 좋은 기업에 할 거면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랑 똑같아요. 미국 주식이 오히려 더 위험해요. 마이너스 80% 하루에 가고 그런 게 훨씬 더 많다는 여러분들이 그거는 안 하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할 거면 미국 주식이 좋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적립식도 좋아요. 현대차 적립식도 10년, 20년 하면 좋다고요. 근데 결국 국내 주식에서 바라는 거는 전기차 같이 이번 2차 전지 같이 급등주, 바이오 때처럼 급등주, 태양광 때 OCI처럼 급등주 이런 것만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잣대가 달라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쨌든 시장을 이기는 종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탄탄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종목 자체가. 맞아요. 그리고 또 안 좋은 종목들도 해요. 저는 국내 주식시장 안에서 당장 내일 망해도 안 이상할 것 같은 주식도 합니다. 그 대신에 기준이 명확하죠. 엄청 적게 들어가고 금액도 빨리빨리 유동이 되고 당일이나 아니면 2, 3일 안에 다 처분하고 그런 매매법으로 할 때는 기업 분석을 크게 많이 안 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서 잣대를 정확하게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